안녕하세요, 안엽서입니다. 롤렉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롤렉스를 중고로 사려면 일본에서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최근에 나오는 롤렉스 가품들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잘 구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일본은 롤렉스 중고 시장이 철저한 관리로 정교한 가품들을 잘 구별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롤렉스 전문가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많이 없어서 그런 인력난에 빠져있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중고로 롤렉스를 살 때 이거 가품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걱정을 많이 덜 수가 있어서 일본 가서 롤렉스 중고를 사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픈런 많이 들어보셨죠? 롤렉스에도 오픈런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에 백화점 앞에 앉아가지고 백화점 문을 열으면 롤렉스부터 달려 들어가서 그날 들어온 수량을 확보하는, 그게 이제 오픈런이잖아요. 근데 요즘엔 좀 이 오픈런 알바가 한 번 하는데 뭐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게 되게 짭짤하대요. 출근하기 전에 이거 오픈런 하고 투잡을 뛰는 그런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아무튼 한국도 이런 사치품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전부터 리셀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었는데, 가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닷컴이라고 일본의 리셀 마켓의 시세표를 보여주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있는 시세표를 많이 참고하거든요. 대표적인 홈페이지라 여기에 있는 가격표를 가지고 왔고요. 보시면은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거 호가입니다. 호가. 인터넷에 이제 사람들이 올리는 가격닷컴에 올리는 가격이고, 이제 실제 거래되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밑에 나와 있는 게 실거래가, 실제로 거래된 내역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일본에서 이게 왜 난리가 났냐면, 작년 12월 16일에 440만원에 거래되던 게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200만원대로 떨어졌어요.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얼마가 떨어진 겁니까? 호가 데이터도 보면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변동폭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일본 롤렉스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보통 연말에는 사치품들의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변동폭은 거의 없는 수준의 변동폭인데, 그렇다면 이게 대체 왜 이럴까? 대체 왜 이런 폭락이 생긴 걸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한 나라 때문이고, 또 하나는 롤렉스의 정책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떡락을 하게 됐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라고 하면은 바로 중국입니다. 롤렉스 중고는 일본이지, 일본에서 사면 안전해, 어떤 모델은 일본이 더 싸, 소문들이 있잖아요. 중국은 또 가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사고 싶은 사람들이 일본에 놀러가서 많이 사가고 그랬거든요. 코로나 여파도 있고, 그 부자들이 많이 있는 샹하이, 이 상하이가 봉쇄 정책 때문에 아무도 밖에 못 나갔잖아요. 재고가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중고가 막 쌓이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빠지기 시작해요. 중국 롤렉스 재고까지 쌓이면서 롤렉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큰 타격을 준 게 롤렉스 공식 사이트의 발표 때문입니다. 그 발표가 2022년 12월에 이 시점에 발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발표 이후로 계속 가격이 쭉쭉 빠지는 게 숫자로 보입니다. 이게 서브마리너인데, 이 서브마리너 말고도 쭉쭉 빠져요. 모델들도 막 쭉쭉 빠집니다. 1년으로 보면은 12월에 와가지고 확 빠지는 게 보이죠. 그 발표를 보면은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롤렉스에서 인정한 중고 프로그램에서는 브랜드에서 인정하고 보증된 중고 시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인정된 중고품은 3년이 지난 모든 롤렉스 시계에 새로운 2년 국제 보증과 함께 태그 국제 보증 카드가 포함됩니다. 이것을 판매할 시에 롤렉스 정품임을 공식적으로 보증하게 됩니다. 이런 공지가 올라와요. 이렇게 롤렉스에서 인정한 인정 중고는 2022년 12월을 시작으로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덴마크, 영국, 이렇게 6개 국가에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기로 한 일부 롤렉스 매장에서도 2023년 올해 봄부터 중고 판매를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중고 마켓을 직접 관리한다는 거죠. 롤렉스 뿐만 아니라 루이비통, 프라다, 이런 사치품들 있잖아요. 가방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정가품을 구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시계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고시장에서 판매되는 그 정교한 짝퉁들 있잖아요. 정품도 섞어서 사용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들도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경지까지 왔다고 하던데, 이제 이런 정교한 짝퉁으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서 중고 마켓 시장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런 엄청난 떡락을 보이게 된 거죠. 호가는 530만엔이었는데 지금 실거래가가 280만엔. 와, 네, 엄청나게 이렇게 큰 떡락을 보여주게 된 건데, 근데 이렇게 떡락을 한다고 롤렉스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니죠. 롤렉스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잖아요. 보통 이제 손모 시계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정도 쓰고 망가진다고 하는데, 롤렉스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 정상 작동할 만큼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쓰시던 거를 이제 자녀가 물려받아서 사용할 만큼 튼튼한 게 이제 롤렉스인데,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좋아하는 셀럽들, 롤렉스 참 모습을 아마도 이제 계속 보여주겠죠. 최근에 그 샤키란가 되게 유명한 팝 가수인데, 스페인 여가수군요.
롤렉스는요 최근에 곡을 발표했어요. 유명한 축구 선수랑 결혼을 했었는데 이혼을 하면서 이 축구 선수가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나봐요. 젊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전 남편을 디스하는 곡을 발표를 합니다. 아, 롤렉스에서 카시오로 갈아탔다고. 남편이 카시오로부터 후원을 받게 돼요. 이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카시오 진짜 좋아한다. 카시오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전 축구 선수에게 후원을 해주면서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마케팅을 하게 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런 셀럽들이 계속 롤렉스 언급해 주니까 롤렉스는 홍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알아서 막 셀럽들이 나는 롤렉스 차고 있어. 너는 롤렉스에서 카시오로 갈아탄 거야. 막 이랬는데 카시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게 된 거죠. 롤렉스의 인기는 이런 중고 마켓에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롤렉스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격의 변동폭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롤렉스뿐만 아니라 명품 시계들 많죠. 프랭크 밀러, 브라이틀링 같은 이런 시계 브랜드에서도 중고 시장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인정 중고 이런 거 이제 도입해가지고 판매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루이비통, 프라다 이런 명품 가방들도 내부에다 칩을 넣어가지고 중고 시장에서 리세일 할 때 정품 잘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전책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짝퉁은 거기서 멈추지 않겠죠?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칩들 다 꺼내가지고 그런 칩만 전문으로 만드는 업체들도 생길 거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것 때문이죠. 중고 시장에 재고가 넘치고 있고 중국인들이 못 오게 되었고 롤렉스에서 중고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제품들은 인정 중고가 되는 거고 12월 이전의 재고들은 인정 중고가 아니게 돼버리니까 충격을 받아서 가격이 다운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 롤렉스 지금 말이 많죠. 요즘에 일본에서 롤렉스 가격이 떡락하는 이유 짧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안효소 채널에서 이렇게 시계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많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아, 여러분들, 저 이것도 궁금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갤럭시 안 쓰세요? 갤럭시. 제 지인분이 이제 자녀분들이 사춘기가 시계 왔다고 그러는 거야. 딸인데 중학교 2학년? 이쯤 되는 것 같아요. 생일 선물로 아이폰을 갖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이폰이 얼마예요? 거의 200만 원 가까이 한다면서요. 그 이제 제 지인분이죠. 아버지가 갤럭시를 사준 거야. 그래도 나름 플립4를 사준 거야. 근데 플립4는 100만 원 초반대니까 플립4를 사줬는데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대요. 자기 왕따 당한다고 방에 들어가서 막 펑펑 울었대는 거야.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놀랬거든요. 아, 나는 갤럭시 되게 세련됐다고 느꼈거든. 아, 요즘 되게 세련되게 나오네 막 이렇게. 이게 갤럭시가 아저씨가 쓰는 거라는 인식이 있대.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 부모님들이 갤럭시만 쓰니까 왠지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세련되게 보이는 거야. 커피숍 가고 어디 가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애플 마크 찍혀 있는 거 쓰고 있으니까 사춘기 친구들이 애플 찍혀 있는 거 아니면은 펑펑 울 정도래. 되게 놀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갤럭시도 참 분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디자인은 애플 진짜 못 따라가죠.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진짜 애플의 그 디자인 감각 그 다음에 그 철학 넘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 철학을 사는 거죠. 사치품도 똑같잖아요. 그 창업자의 철학 정신을 사는 거다. 이런 걸로 이제 명품도 사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나는 갤럭시 너무 좋던데. 아무튼 뭐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세대 차이를 느꼈습니다. 자녀분들 키우실 때 이런 거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